에이,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탕! 뿜뿜! 자,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풀고 싶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폐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금액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기술과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폐의 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와. 위안 원 N이 뭐 예를 들면 같은 한자에서 온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 그 말만 다르고. 그렇게 발음이 비슷하네. 네, 위안 원 N. 정답 원나라 할 때 원. 정답이다. 원? 저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동그라미 할 때 원이에요. 원. 맞네. 정답입니다. 뭔가 필승 코리아! 야, 신들렸다. 야, 이거 알았어? 뭐 그냥 갑자기 지나갔어요. 와. 스펀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원은 우리가 잘 아는 둥글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동전의 모양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1953년에 기존에 쓰이던 원이 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으로 바뀌면서 한글로만 표기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아, 원이구나, 원. 아, 만약에 뭐 마름모였으면 천 마름모조 뭐 이렇게 되고. 약간 짐바브웨 화폐 단위 같네요. 이름이 마름모. 야, 짐바브웨 화폐 단위는 장난 아니던데요. 공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그노벨상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괴짜 같은 올해 괴짜상 이런 느낌인데 거기 상금을 노벨상이랑 똑같이 뭐 5천억 달러. 근데 짐바브웨 달러로 5천억 달러여가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자가 공을 쳐낸 뒤 눈에 띄게 방망이를 내던지는 행위로 이 행동이 투수를 비롯한 상대 팀의 신경을 거스르기 때문에 매너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국내 팬들은 흔히 빠던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 배트 플립. 정답입니다. 난 야구 천재거든요. 배트플립. 배트 플립. 빠더너스잖아, 빠더너스. 맞아요. 또 틀리면 안 되지 또. 맞아요. 빠따 던지기.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배트플리퍼스 이거 있잖아요. 배트플리퍼스 아니면로 할지 아니면 빠더너스로 할지 고민하다가 빠더너스로 했는데 빠더너스가 좀 이름이 잘 안 붙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맞췄고 노 찬스. 야, 아시아인 최초 노찬스 클리어. 아 진짜 오늘 전 세계 최초로 가보자. 네. 노 찬스 클리어.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이곳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 설립된 은행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사기 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해 생계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런 은행이 있었어요? 난 전혀 몰랐네. 들어봤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은행 이름이 그 네이밍이 들었을 때 무릎을 칠 만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말인가요? 아니에요. 한자예요? 영어예요. 장발장 은행. 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나 보다. 장발장 은행 전 와! 오늘 완전 신들이셨습니다. 야, 아시아인 최초 노 찬스 클리어. 장발장 은행이구나. 야, 이름 너무 단순하게 줬는데?
장발장은 우리 프로그램 단골 출연자예요. 맞아요. 네, 레미제라블부터 뭐. 맞습니다.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빈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에 출범한 은행이고요. 장발장 은행의 운영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걸 또 악용하면 안 되는 거지. 좋은 제도가 이렇게 찾아보면 많어. 나라에서 하는 맞아요. 것들이 진짜.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화이팅! 야, 찬스 진짜 벌써 써보지 네 마자. 번째다. 찬스 우리 노 찬스 클리어 없었죠, 단 한 번도. 와, 오늘은 도전해보자 진짜. 아시아 최초.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뒷부분 강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오감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선호하는 실감 세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도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 MR 기술의 다양한 조합 등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외에도 헬스케어나 교육, 제조, 소매 등 새로운 응용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VR, MR, AR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VR, MR, AR. OR? 노찬스 클리어 가야 되는데. 노찬스 클리어 가야 됩니다. V는 비디오예요? 버추얼이에요? 오, 좋아요. 버추얼. A는 뭐예요? 오디오예요? 아쿠아리움이에요? 증강, 아규멘트. 어려운 단어구나. 이걸 통칭해서? 통칭해서 어떤 거? 통칭해서 MR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통칭해서 하는 말이 UR. 얼티밋. 얼티밋 워리어. 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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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VR, MR처럼 알파벳 하나 R이죠. 맞네. 술 들어가 볼까요? QR, BR. CR 아니지. 우리가 맞추면 그게 뭐의 약자인지까지 앞 글자의 뭐의 약자인지까지 맞춰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시고 접근해 네, 볼까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약자를 맞출게요. 저희가 이제 상식도 많이 늘지만 이제 그 꼼수. 딜하는 것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거의 협상은 뭐 1박 2일 전성기 때 강호동 수준이지. 맞습니다. XR, XR. X. 정답입니다. XR. 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근데 왜 XR인지 맞춰야 돼요? 그렇지. X는 쉽지 않은데. 이그제큐티브. 그럼 E 아니야? 맞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미지수. 앞으로 미지수 어떤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X. 의미가 말콤 있죠. X. 제가 또 X 세대잖아요. 네. 이제 안 받아주시네요. X 세대잖아 했더니 네. FR 아세요? FR? 프렌치 레볼루션. 오. 롯데월드에 있는 거. 그래 어찌됐건 노찬스야 맞습니다. 지금. 아직 계속 맞췄어. 진행 중입니다. A, B, C, D, E, F, G 다 늘어놓지 않고 바로 X 나왔잖아. 5번 만에. 맞습니다. 찬스 없이 이번 거 맞추면은 진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찬스를 통해서 맞춘다 그러면 그냥 작년과 똑같이 쏘쏘. 쏘쏘입니다. 근데 아예 찬스 썼는데도 제대로 헤맨다 그러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올해. 찬스 없이 맞추겠습니다. 찬스 없이 맞추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의 어떤 유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좀 쪼는 맛을 좀 느끼겠습니다. 음악. 오, 음악!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자로 곧은 원통관에 달린 구멍을 패드로 눌러 음정을 조절하고 마우스피스에 달린 홀리드를 불어 소리를 내는 클라리넷은 음색이 다채로워서 오케스트라의 팔색조라고 불리는데요. 클라리넷은 라틴어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음악이 즐거울 악인데 이건 음학이네. 순대. 순데? 요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클라리넷 모양이 그때 당시 소세지 그치 모양인 원통이라고 아까 네, 네, 굳이 네. 얘기를 했어. 소세지. 클라리넷. 나팔.
나팔 할 때 약간 고민하지. 정답 나발. 죽겠다. 나발. 아니면 후딱 잘 써도 이제 피디님 편집만 잘 해주시면. 그럴까? 그냥 할까? 네, 티만 다음에 안 하자 나게, 그래요. 티만 안 나게 하면서. 하자. 오케이. 네. 오케이, 저희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오케이. 저희한테 걸리잖아요, 권리. 우리 계속 몇 주 연속 꽝 안 뽑았습니다. 오케이. 투표 같은. 짜잔! 하나, 둘, 셋. 아니 찰나차수 몇 개야? 잠깐만. 씨. 어디 한번 해봐. 나눠 보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쫙 보자. 아하. 다섯 글자, 여섯 글자 막 됐어. 혹시 그거 재활용하신 건 아니죠? 다섯 글자, 여섯 글자 막 됐어. 두 번째입니다. 어허. 맑은 공기? 전 닭 다 봤어요. 다 봤어? 닭 다. 첫 번째 줄에 닭이 있었고 다가 있었습니다. 밑에 가구 아, 같은 그럼 게 내가 맑은 고기 할 때 맑을 보는 게 닭인가 보다. 말긴가? 마지막에 한 번만 볼게요. 깨끗 있었어. 맑은 깨끗은 봤거든? 네. 형용사, 맑은, 깨끗한. 정답입니다. 깔꼼. 아, 노찬스 아니구나. 아, 찬스였구나, 이거. 원찬스 클리어였습니다. 원찬스 원찬스 클리어. 클라리넷이란 악기명은 트럼펫의 일종인 클라리온의 축소형 전미사 ET를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클라리온은 맑다, 깨끗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으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군대에서 사용하던 고음역 신호 나팔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뭐 모양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맞아요. 하여튼 우리 클라리넷 타게 문제 푼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깨끗하게 잠시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 중국의 장자는 어쩌면 미래에 벌어질 가상현실의 세상을 미리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접지몽 이야기인데요. 호접지몽이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다가 깬 뒤 자기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죠. 우리는 작은 헤드셋을 착용하기만 한다면 장자의 호접지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차세대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인 확장현실 덕분인데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포괄하는 개념인 확장현실 XR은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 생활에 새로운 경험을 불러올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XR이 만든 미래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상 수업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또한 관광도 마찬가지죠. 홀로 투어 앱은 우리를 고대 로마나 마추픽추로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360도 영상과 음향, 홀로그래픽 풍경이 하나로 합쳐져 그 옛날 로마의 콜로세움의 한가운데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이나 의사소통을 할 때 스크린을 통해 진행해 왔는데요. 화상회의나 통화는 3차원 공간에 대한 느낌 없이 2차원의 평면으로만 인식되는 한계가 있었죠. 이와 같은 공간과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창의성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구상만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움직이며 동선과 시선까지 고려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가 탄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부터는요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저희 녹화 장소로 들어오시는데 어떤 배우분이 들어오신 줄 알고 맞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또 꿀성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희 퀴즈 푸는 모습 지켜보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진짜 다행이다. 저희가 칭찬 조금 받았다. 대표님 조금 긴장하게 해드렸나요? 네. 아, 그래도 저희가 또 정말
넓고 얕은 지식일 뿐이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강의 시간에 항상 도움을 받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문제 푸셨던 내용하고 같이 네. 좀 연결을 해가지고요. 네. 5G의 시대이다 보니까 5G에 대한 이야기하고 요새 실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실감이 디지털이 현실화된 시대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5G 실감 시대, 디지털이 현실화된 시대다. 5G는 뭐 아주 익숙하게 맞습니다. 1, 2년 사이에 많이 들은 요즘 광고를- 단어죠. 정말 많이 나왔었죠. 네. 혹시 두 분은 5G 스마트폰 쓰고 계세요? 네, 저는 5G 폰이 나오자마자 샀어요. 아, 나오자마자 되게 엄청 큰 기대감에 샀는데 네, 샀는데 글쎄요, 뭐 1년이 지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네. 부분이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속도가 지금 어떠세요? 느끼시기에?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확실히 빨라지긴 다운로드 할 했는데, 땐 빠르시고. 네, 뭐 인터넷 속도가 뭐 눈에 띄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잘. 이것 때문에 5G가 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다 그러는데 빠르지 않다. 도대체 얼마나 빠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가 800메가 정도 영화를 다운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아주 예전에 3G 시절이 있었죠. 네. 3G. 3G 시절에는 다운받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운을 안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LTE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최근까지는요 22초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22초. 빨라지긴 그러면은 했어. 지금 5G가 되면 몇 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느냐? 4, 5초? 4, 5초? 4, 5초, 2, 3초. 1초면 다운받습니다. 1초. 1초. 아, 좀 더 할 걸. 그럼 22초하고 1초다 보니까 네. 생각해봤을 때 20배 이상 빠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4G 시절에 22초도 충분히 빠른 거죠. 아, 굳이 우리가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5G 핵심은 속도는 어차피 빨라질 거기 때문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5G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 속도, 두 번째가 대량 연결이라 그래요. 대량 연결. 정말 많은 사물들이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이 마지막 하나가 초저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저지연. 예,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 얘기하면은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서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게임을 즐기시다가 사람 많은 강남이나 홍대 쪽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 잘 안 돼요. 안테나 그렇죠. 수가 줄어들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게 LTE 모드로 바꾸거나 자기 데이터 모드로 바꿔요. 맞아요. 갑자기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를 우린 렉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초저 지연이라는 말은 이 렉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렉이 없다, 지연이 없다? 아, 내가 게임을 빨리 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걸 넘어서서요. 2020년 1월 달에 있었던 CES에서는 현대자동차하고요. 네. 도요타가 참가를 해서 네. 자동차를 선보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이 미래 비전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시티를 얘기했거든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요타에서 선언했던 거예요. 오, 이게 뭐지? 미래형 도시죠. 이걸 오븐 시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오븐 시티라는 미래형 도시의 특징이 지상에서는 자율주행차들이 다니고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로봇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근데 이거 언제부터 만드느냐? 네, 이번 연도 말부터. 오, 네, 2020년도 말부터 후지산 기슭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을 폐쇄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이 스마트한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자동차만 스마트하면 안 돼요. 얘만 스마트하면 안 되고 달리다가 신호등을 보게 되면 그 신호등도 스마트해야 되죠. 네. 트럭들이와 같이 대형을 이뤄서 군집 주행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트럭들이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네. 여기서도 필요한 게 역시 인터넷. 5G. 그 5G죠. 그 5G가 요즘 시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 시티에서 5G가 렉 걸려버리면은 도시가 마비가 돼버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도시들이 스마트 시티 사업에 예산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먼 미래거든요. 이번 연도 말부터 된다라고 했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운전 안 해도 될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5G의 활성화를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벌써 2년 정도 계속 TV 광고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네. 홀로그램으로 축구를 알려준다라든지 오. 그런 거 기억하시죠? 맞아. 홀로그램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돼요? 네,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던 게 홀로그램 회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안 만나고서 네. 그냥 각자 집에서 소파에 앉아갖고 버튼 한번 누르면은요 3명이서 모이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데요?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두 분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는 것처럼 얘기할 때 바로바로 호흡이 맞춰져야 되는데 렉이 걸리게 되면 그러면
어색해지죠. 여기다가 연주를 같이 한다. 한 명이 피아노를 치고 한 명이 기타를 쳐야 되는데 돌림 노래가 되죠. 안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이 지금은 합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어요. 오. 여기서도 이제 원격으로 5G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습은 스마트 시티보다 이런 모습들,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 거, 홀로그램과 같은 모습들. 또 한 가지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가 생각보다 더 빠른 실감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게 지금이에요. 와. 그래서 TV를 볼 때 항상 VR, AR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두 분께서 이제 문제 맞추는 거 들었는데 네. 확장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쓰는 게 VR이랑 AR이랑 MR로 좀 나누고 있어요. 그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기어 VR이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디바이스를 열고 나서 내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형태. 네. 그리고 우리가 쓰게 돼요. 여기서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단 스마트폰이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좋아야지만 같이 좋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턴이 덕지덕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정말 완벽하게 체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간이 필요해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체험하려면 저희 몸은 저기 여기 붙어 있는데 네. 롤러코스터를 탔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움직이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음.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벌써 VR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게임이나 하는 거지. 그거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급기야 구글에서 추진했었던 걔네들이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AR 시장으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이 AR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증강현실을 얘기합니다. 그 두 분께서 예전에 봤던 만화 중에서 그 드래곤볼 기억하세요? 네, 드래곤볼. 이거 그렇죠. 스카우터 나왔었죠. 네. 쓰고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투력이 측정이 되고 요즘 시대에는 이제 아이언맨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데이터를 씌워준다.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이미 예전에 얘가 나왔었어요. 아 스마트 글라스. 맞아요. 구글. 네. 구글 글래스. 네. 얘가 나와서 이게 소위 대박이 날 줄 알았죠. 네. 너무나 편하고 얘를 눈에 쓰고 있으면 지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잠잠해졌어요, 이게. 왜 잠잠해졌느냐? 모양을 보시면은 약간 봉준호 감독님 안경 같은데요. 뭐 이걸 쓰고 못 돌아다녀요. 네, 이걸 쓰고 여러분들이 강남을 돌아다니시면은 사진이 찍힙니다. 네.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유튜버인 줄 알고. 그렇죠. 놀림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몸에 장착하는 디바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예뻐야 되고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안 합니다. 네. 놀림감을 받고 싶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 AR 글래스가 처참하게 실패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 시장을 개개인들한테 AR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준 게 하나가 나타났었죠. 아, 포켓몬고. 포켓몬고. 아,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저 해봤었고요. 속초까지 다녀왔어요. 네, 속초가 성지가 됐었죠. 네, 네. 근데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를 사람들한테 심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AR 쪽에 여러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의 AR 시장이 어떤 걸 뛰어들었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구글 지도를 해외 나가면 많이 쓰시거든요. 맞아요. 구글 지도를 쓰시면서 목적지를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드시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이 돼요. 그렇죠. 현실 세계 위에 이런 화살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 게임 네.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안경 쓰는 거 똑같아요. 네. 거추장스러운 안경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충분한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구글 번역기만 하더라도 낯선 언어를 봤었을 때 카메라를 실행해 쳐다보게 되면은 영어로 되어져 있거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 위에 한글이 나타나거든요. 와 진짜 그것도 신기하다. 역시 증강현실이죠. AR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부터는 제대로 돈이 되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우선 라운지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등장했어요. 네. 얘는 국내 회사인데 비슷한 회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뭐 하는 데지? 선글라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쳐다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오, 뭐야? 자기 얼굴 위에 지금 안경을 씌워줬거든요. 아 그럼 필터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약간 우리가 증강현실을 씌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스노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데 안경에 특화시켰어요. 넘기면서 보게 되면은 저한테 어울리는 아니, 안경. 얼굴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이 형태가 나한테 어울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깨지지 않죠. 와. 깨지지 않는다는 거. 상업적으로 연결이 돼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안경점 가서 안경을 일일이 써보고 죄송해요, 안 살게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뒤에서 소금 뿌릴 일이 없는 거네요. 내가 그렇죠. 그냥 이 안에서 내 마음껏 네. 골라볼 수 있으니까. 요새 이걸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언택트.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오프라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런 식으로 좀 준다. 근데 여기서 아까 날카롭게 보신 게 결제까지 되냐, 구매까지 가능하냐. 예, 가능해요. 지금 실제 판매하는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커머스의 영역으로 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까지 누르게 되면은요 오게 되는 거죠. 안경은 진짜 온라인에서 사기 힘들거든요. 크기도 모르고. 예. 우와, 이렇게 됐구나. 믿을 수가 거의 없어요. 이걸 써봤을 때 나한테 어울리나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안경 말고도 여러 번 썼을 때 우리가 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가발? 아 가발. 뭐지? 모자? 가발은 제가 생각 못했는데. 모자? 신발. 신발. 와.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이게 돼요?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가 조였다가 귀찮잖아요. 그 중에 하나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어요. 워너킥스라는 회사인데 이건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 잠깐 이 중에서 제가 뭐 살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중에서 하나 굿즈를 네네. 테스트 한번 해보면 얘를 이거를 눌렀었을 어떻게- 때 오, 저거 동일하게 남기 팀장님 사셨는데. 아 동일하게 보시나요? 오, 발이 우와! 나와요? 저 하고 싶어요. 야, 야, 대박이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양말이죠? 양말이 얹어보시게 카메라에 되면은 보여드려 한번. 네. 지금 양말이 얹게 되면은 우와, 진짜 멋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지랑 이게 어떻게 어울리는지, 핏이 괜찮은지가 보여. 그렇죠. 그 부분을 우와.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넘기시면은 다른 모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여기서 핵심 뭐예요? AR이 재미있는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돈이 되는 커머스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아 이게 가능하구나 현실 세계에서 오. 뛰어들게 되는 것들이죠. 옷. 옷. 옷도 가능하죠. 되죠. 네. 옷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하니까 간단한 액세서리가 가능하고 귀걸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고요. 집에 TV를 설치할 때 이 TV가 우리 집에 맞을 수 있을까? 아, 맞아요. 가구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는 나온 것들은 많습니다. 이케아도 나왔고 한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편했었었는데 적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백화점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네요. 아니요,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백화점은 또 그 경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보더라도 실제로 가서 만나는 건 다르거든요. 정말 질감을 좀 느껴보고 그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앞단에서 이미 봤던 물건이 있으면 어울리는지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룸밖에 안 되겠는데? 만져보고 실제 색감 실제로 네. 보고. 오프라인 점점 경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이미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들이 좋아졌어요. 네. 렌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아 이제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또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아, 점점 주기가 또 다시 길어져요. 그럼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쓱 보면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샀던 스마트폰은 가능해. AR이 가능하대.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상상력의 시대로 가게 되어져 있죠. 우리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야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때는 안경을 직접 안경점에 가가지고 일일이 다 써보고 골랐대. 이러겠다. 맞아요. 또 오늘 기술의 발전을 실감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탕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핫하고 또 혹할 만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굿바이. 오,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저 왜? 돌고래, 돌고래, 저거 돌고래. 어.